미분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볼게요. 수업 시간에 얘기했듯이 비재차 미분 방정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항으로 더해진 미분 방정식, 예를 들면 x2 프라임 플러스 람다 x는 0. 우리가 간단하게 봤었던 이 상미분 방정식이죠. 이 상미분 방정식에서도 마찬가지로 뭐가 제차냐, 뭐가 비제차냐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비제차라는 건 영어로 얘기를 하면 제차는 호모지니어스 방정식을 이야기를 하고 비제차는 넌 호모지니어스 호모지니어스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이때 x에 대한 미분 방정식이 이렇게 쭉 항들이 이어져 있을 때 지금은 2차 이계도 미분 방정식과 그리고 원래 함수 x 두 항으로만 이루어져 있죠? 근데 이게 x2 프라임, ax2 프라임 더하기 bx 프라임 더하기 cx 이 각각의 x에 해당하는 미분 항들이 그러니까 리니어하게 더해져 있는 미분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선형 미분 방정식이고 이렇게 선형으로 더해져 있어서 리니어 미분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때 이게 0이다. 각각의 항이 그 함수 혹은 함수의 미분 방정식으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그 합이 0과 같다. 이거를 호모지니어스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고 얘는 재차 선형 미분 방정식이죠. 선형 미분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어요. 여기에 항상 0이 되는 경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이렇게 함수가 들어간다거나 혹은 상수가 들어간다거나 이 0이 아닌 무언가가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상수도 마찬가지로 이 fx 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으니 그렇게 표현한다고 할 때 이걸 우리는 non homogeneous 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편미분 방정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편미분 방정식에는 u, x, y라는 함수를 이제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한 미분 방정식이겠죠? 편미분 방정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두 번 미분 방정식을 한번 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선은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할 수 있겠죠?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할 수 있어요. 또 y에 대해서도 두 번 미분할 수 있어요. x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한 다음에 그 다음에 y에 대해서 미분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y에 대해서 먼저 편미분을 한 번 한 다음에 x에 대해서 또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각각을 u, x, y, u, y, x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편미분을 해줄 수도 있어요. 이 두 개는 같은 거긴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미분 방정식을 두 번 편미분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 두 번 미분한 것도 항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혹은 한 번 미분한, 한 번 편미분한 미분 방정식 항이 될 수가 있고 여기에 원래 함수 u 이런 애들이 더해져 있는 형태가 다시 한번 써볼게요. 더해져 있는 형태가 어, 우리가 좀 노테이션을 정했었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uxx 이걸로 합시다. uxx 더하기 uxy 더하기 uyy 더하기 uy ux u 이런 애들이 쭉 다 더해져 있는 방정식들이 미분 방정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미분 방정식? 편미분 방정식이 될 수 있어요. 이 편미분 방정식이 항들이 다들 더해져 있을 때 이게 0이 되면 얘가 재차 편미분 방정식이 되고 이게 이렇게 더해져 있는 항들이 어떤 함수가 되거나 x에 대한 함수 혹은
y에 대한 함수 혹은 g라고 할까요? g, x, y에 대한 함수. 즉, 원래 유함수가 아닌 다른 형태의 어떤 것이 0이 아닌 형태로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그건 다 비제차가 됩니다. 편, 미분, 방정식.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듯이 혹은 생각할 수 있듯이 제차 미분 방정식이 훨씬 간단한 형태로 우리가 문제를 풀이를 할 수가 있고 이제 비제차로 넘어가면 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복잡해지기 때문에 해를 구할 수도 있고 못 구할 수도 있어요. 해를 구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원래 알던 해로 구하는 게 아니라 뭔가 되게 트릭 같은 거를 많이 써서 구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상미분 방정식에서 그럼 해를 어떻게 구했었는지 다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상미분 방정식. 우리 1학기 때 이걸 배웠어야 되는 내용인데 혹시나 배우지 않았거나 아니면 뭐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하자면 상미분 방정식에서도 아마 비제차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11.3장이었나? 그 모델링 그 이그젬플, 그러니까 퓨리에 시리즈 할 때 모델링 이그젬플 한번 한 적 있죠? 이렇게 스프링이 달려 있을 때 약간 웨이브 이퀘이션에 관련된 어, 예제를 한번 푼 적이 있어요. 이게 이제 호모지니어스, 그러니까 일반해를 구할 때 우리가 해를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왜냐면 이거는 이때 넌 호모지니어스한 이퀘이션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우리가 해를 y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 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비제차 미분 방정식은 제차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하고 거기에 이제 비제차 항에 대한 해를 그러니까 리니어하게 더해줌으로써 일반해를 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한번 했었죠. 이 내용을 그대로 활용을 합니다. 우리가 그 비제차 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 편미분 방정식도 마찬가지로 U 함수 이 경우에는 근데 다시 한번 얘기했듯이 우리가 수업 시간에 잠깐 얘기했듯이 일반해를 구하는 건 아니에요. 편미분 방정식은 일반해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건 일반해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는 호모지니어스한 해에다가 넌 호모지니어스한 해를 더해서 우리가 표현해 줄 수 있다.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얘기한 거는 편미분 방정식 자체가 비제차일 때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이거를 어떻게 해를 구하는지 한번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좀 알고 있는 형태의 비제차를 그러니까 조금 더 간단한 형태의 비제차를 좀 한번 살펴볼게요. 비제차에는 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비제차를 우리가 다룰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이제 미분 방정식 이 자체가 미분 비제차 편 미분 방정식의 풀이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비제차 편미분 방정식의 풀이는 우리가 방법을 달리 해서 풀어야 돼요. 지금까지는 변수분리법으로 풀었죠. 혹은 퓨리에 트랜스폼을 통해서 그 앞에서는 구했었어요. 근데 이제 비제차 편미분 방정식의 풀이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활용을 할 거예요. 종속변수 변환법이라는 이름의 풀이 방식을 쓸 거고, 이제 그 방법에 대한 공부를 하기 전에 먼저 경계 조건이 비제차일 때를 한번 볼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지금까지 열전도 방정식을 쭉 봤었죠. 열전도 방정식이 길이가 L인 구리선에 대한,
열의 전도 방정식, 거버니케이션이라고 오늘 수업에서 얘기를 했었죠. x가 0일 때, x가 l일 때 조건을 경계 조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때 경계 조건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경계 조건 푼 문제들은 이 0, t가 0 혹은 u, l, t가 0 이렇게 아예 정해져 있었어요. 아예 온도가 딱 지정이 되어 있어서 변화되지 않아요. 근데 하필이면 이게 0이죠? 이게 0이에요. 이때 미분 방정식의 해를 우리가 구했었어요. 이거 다시 한번 써볼게요. 미분 방정식은 라운드 t분의 라운드 u가 k 라운드 x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u 이 방정식을 풀이를 하는 거였고 이 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변수분리법을 활용을 해서 해를 구했었고 거기에 이제 그 경계 조건 그리고 초기 조건 이 두 가지 조건을 통해서 해를 구했었어요. 그렇게 해를 구하면 우리가 초기 조건을 또 얘기를 해볼까? 초기 조건이 t가 0일 때죠. t가 0일 때. 다시 써볼게요. t가 0일 때. 이때 0이 아니라 fx라고 하는 x에 대한 함수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때 해는 u, x, t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 exponential 마이너스 k l제곱분의 n제곱 파이 제곱 t 곱하기 사인 l분의 n 파이 x로 표현할 수 있다. 라고 우리가 해를 구했었고 이 특정 경계 조건에서 해당하는 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해는 우리가 퓨리에 트랜스폼, 그러니까 이 초기 조건을 만족하는 이 해를 구하기 위해서 퓨리에 시리즈를 활용을 한다고 했었죠. 퓨리에 시리즈를 그 퓨리에 시리즈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으로 bn을 구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l분의 2 인테그랄 0부터 l까지 fx 사인 l분의 n파이 x dx 이렇게 bn을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경계 조건이 비제차이다. 경계 조건이 비제차이다. 라는 건 이제 더 이상 이 두 개가 다 0으로 고정이 된 값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숙제로 풀어야 될 문제 중에 하나는 경계 조건이 단열 조건이 있었죠. 지금 그 단열 조건에서 하나 바뀐 거예요. 뭐, 지금 앞에서 계속 비제차에 대한 소개를 했기 때문에 뭔가 많은 걸 바꿔서 우리가 문제 풀이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거기까지 넘어가기 전에 우리 경계 조건이 다른 경우, 그 경계 조건이 다른 많은 경우들 중에 특히 경계 조건이 비제차인 경우를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둘 다 0으로 고정되어 있는 거를 경계 조건이 제차 조건이다라고 할 때 이 중에 하나가 어, GT라고 할까? 이런 식으로 비제차 방정식이 되는 비제차 방정식 여기가 0이 더 이상 아니고 시간에 따른 함수거나 상수함수거나 x는 l이 들어가니까 상수거나 t에 관한 함수이거나 라는 식으로 이렇게 더 이상 호모지니어스 하지 않는 경계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때 그러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를 지금부터 한번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해를 구하는 과정부터 한번 차근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다시 한번 이걸 예제를 통해서 한번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예제를 한번 볼게요. 예제를 한번 보면 이제 구리선이 또 있고 이게 x는 l까지였었죠. 그리고 초기 조건이 두 개가 나와요. 아, 경계 조건이 두 개가 나와요. x가 0일 때, x가 0일 때는 0, x가 l일 때, 이때는 ul이라고 하는 상수 조건이 됐어요. 이제 이게 더 이상 0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경계 조건이 넣은 호모지니어스하다, 비제차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초기 조건은 x, 0은 fx와 동일하고 이 fx는 L분의 2UL x, x가 0보다 크고 2분의 L보다 작을 때, 그리고 UL, x가 2분의 L보다 크고 L보다 작을 때,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때 해를 구하여라 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이게 경계 조건이 비재차이기 때문에 사실 그 우리가 보는 미분 방정식, 편미분 방정식 자체는 재차 방정식이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변수분리법으로 그 문제풀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변수분리법으로 문제를 풀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는 위에서 한 번 더 봤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건 뭐냐면 이제 이거를 변수분리법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x, t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주목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우리가 변수분리법이라는 건 이 x 변수와 t 변수가 더해져 있는 이 변수가 포함되어서 이 변수들의 뭐 함수들로 이루어진 함수 u가 각각의 변수들로만 구성된 함수들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때, 그러니까 이렇게 변수가 분리 가능한 함수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문제를 풀기 때문에 변수 분리법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이거의 경계 조건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변수를 분리했을 때 x 함수와 t 함수로 이렇게 분리를 했을 때 경계 조건은 과연 어떻게 되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경계 조건이라는 거는 각 끝단의 값들을 얘기를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첫 번째 x가 0일 때, 0, t일 때 어떻게 되냐? x0 곱하기 tt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는데 이게 t랑 관계없이 항상 0으로 고정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말은 x 함수에 0이 들어가면 항상 0일 때 이게 성립을 하게 되겠죠. 네, 두 번째, 이제 L일 때를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L일 때. L일 때는 이제 X에 L을 집어넣는데 TT. 이게 UL이라고 하는 상수가 된대요. 이게 그러면 항상 뭔가 우리가 성립할 수 있는, 그러니까 T에 관계없이 성립할 수 있는 경계 조건이 될까? 경계 조건 구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XL을 0으로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TT 중에 UL이라고 우리가 두고 푼다거나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경계 조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이 방법으로 문제를 그냥 쭉 풀어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변수 분리는 가능하다는 거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때 상미분 방정식에서 썼던 그 호모지니어스랑 너무 호모지니어스를 더해서 그 일반해를 구했었던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다시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선형 미분 방정식은
해들의 합으로 또 다른 해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걸 모든 독립해들의 그러니까 리니어한 결합으로, 그러니까 중첩의 원리에 따라서 그러니까 모든 독립해들의 합으로 선형 결합으로 일반해를 표현할 수 있다고 했어요. 상미분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편미분 방정식은 우리가 일반해를 구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편미분 방정식은 일반해가 아니라 우리가 특수해라고 불러요. 특수한 조건에 해당하는 해. 이 경우에도 특수해를 구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그 시그마를 넣어서 그 원래 그 초기 조건을 만족하지 않았는데 초기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퓨리에 시리즈라고 그 선형 결합을 통해서 퓨리에 시리즈를 줌으로써 이 초기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해를 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것도 이제 호모지니어스한 해랑 넌 호모지니어스한 해, 그러니까 넌 호모지니어스한 경계 조건을 만족하는 해와 호모지니어스한 경계 조건을 만족하는 해들의 합으로 이 해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 리니어한 결합으로 이 해를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재차 경계 조건을 만족하는 해. 이번에는 우리는 미분 방정식 자체는 호모지니어스 하다고 했으니까 경계 조건이 호모지니어스한 경우, 근데 비재차 조건을 만족하는 해, UP, 이 두 개의 선형 결합으로 이 중첩의 원리에 따라서 이 이 비재차 경계 조건을 만족하는 해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비재차만 만족하면 되지 않냐? UP만 쓰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UP만 있으면, 경기 조건을 다 할 수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단순한 해가 되잖아요. 그거는 우리의 관심사가 또 아니에요. 그래서 호모지니어스한 해와 넌 호모지니어스한 해의 합으로 우리는 해를 표현하고자 해요. 이렇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UP라는 게 뭐냐? UH는 우리가 원래 우리 지금 앞에서 계속 구했었잖아요. 경계 조건이 호모지니어스하게 바뀐다. 그러면 X가 L일 때 이 UX, L, T가 0일 때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경계 조건이 호모지니어스하다 그랬으니까. 그걸 만족하는 해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알고 있는 해, 구했던 해. bn 사인 n분의 l분의 n 파이 x 곱하기 익스포넨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가 들어간 그 해를 얘기를 하는 거라고 하면 이 뒤에 붙을 up는 우리가 x에 대한 함수라고 얘기를 할게요. 얘는 비재차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x에 대한 함수가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그럼 이 UPX는 X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 미분 방정식에 한번 넣어줘 보면 T에 대한 편미분을 만약에 하게 된다. 그럼 이게 0이 되겠죠? 그리고 라운드 X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UP. 얘는 미분 방정식도 만족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해니까. 이 미분 방정식의 해니까. 그래서 우리가 UPX라고 가정을 한 이 비제차를 만족하는 이 방정식을 미분 방정식에 넣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열전도 방정식에 넣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열전도 방정식을 한번 다시 써볼게요. 라운드 t분의 라운드 u는 K 라운드 x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u. 요거를 지금 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x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이제 t에 대해서 미분하면 0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x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x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는 결국엔 그냥 미분한 게 돼요. dx제곱분의 dup, d제곱 up가 되겠죠. 근데 이 미분 방정식은 이게 두 개가 같다, k에 의해서 같다로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0으로 표현해 줄 수 있어요. 이게 0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간단하게 문제풀이를 할 수가 있겠죠. up를 구해낼 수가 있어요. up는 어떻게 구하냐? dx분의 dup.
적분하면 이게 C1이 되겠죠? UPX는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C1 X 더하기 C2가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1차 방정식이 됩니다. 우리가 U 호모지니어스 X, T는 이미 알고 있다 그랬어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 사인 1분의 n파이 x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k l제곱 n제곱 파이 제곱분의 t 요런 함수라고 하면 u는 이 uh에다가 이 up를 더한 함수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얘는 이미 우리가 어떻게 구하는지 알고 있는 거잖아요. 얘는 어떻게 해? C1, C2. 경계 조건, 즉, 비제차. 비제차 경계 조건을 만족하는 C1, C2를 이제 구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UP를 구한 이유가 성립이 되겠죠? 목적이 달성이 되겠죠? 그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 바운드리 컨디션을 한 번 더 볼게요. 바운드리 컨디션이란 U에다가 0,t를 했을 때 이게 0이 된다 그랬어요. 그죠? 이걸 만족하기 위해서 근데 아까 우리가 그 변수분리법에 대해서 다시 생각한 이유가 있어요. 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하고 있는 0, 아, x, t의 해는 결국에는 UH 0, t 더하기 UP 0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거는 변수분리법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다고 아까 얘기를 해서 이게 x에 0이 들어가고 t에 t가 들어간다 그랬었잖아요. 거기에 지금은 이제 UP가 더해져 있는 해가 되는데 이 해가 그 문제에서 주어진 경계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다 만족하는 지금 값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0이다. 이게 만족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t에 상관없이 뭐 이게 0이 되는 경우는 뭐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경우의 수가 있을 텐데, t 변수에 상관없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그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t에 상관없으려면 x0이 뭐가 돼야 되겠어요? x0이 무조건 0이 돼야 돼요. 항상. 근데 이제 x0이 0이 되고, 그러면 UP도 똑같이 x가 0이 들어가면 0이 되겠죠. 이게 우리가 변수 t에 상관없이 모든 경우에 그 t 함수에 대해서 이 값이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그 t 함수 앞에 있는 x0 함수, 그러니까 이 경계 조건을 만족한 이 값이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때 UP 값이 0이 되는 거예요. 이 0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게 첫 번째 경계 조건을 만족하는 UP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UP는 아까 C1X 더하기 C2, C1X 더하기 C2가 0이 아니라 UP죠? C2가 되겠죠?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X에 0을 넣으면 C2만 남네요. 근데 C2가 뭐라 그랬어요? 0을 넣으면 0. 그래서 C2는 0이 됩니다. 결국엔 C1X만 남네요. 이제 두 번째 경계 조건은 X가 L일 때를 보는 거겠죠? x가 l일 때는 u, l, t가 돼요. 그럼 한번 다시 변수분리법으로 나눈 호모지니어스한 해의 형태를 한번 볼게요. 얘는 결국엔 x에 l을 집어넣는 x 함수와 변수 t로만 이루어진 t 함수가 곱해져 있는 분리가 가능한 변수분리법에 해당하는 호모지니어스한 해가 있고 거기에 UP가 더해진 해라 그랬어요. 그죠? 여기에 우리가 L을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도 x, UP도 마찬가지로 x에 대한 함수니까. 근데 역시나 우리가 t에 관계없이 t가 뭐가 들어가던 t 함수가 어떤 값이 나오던 모든 t 함수에 대해서 다 성립하기 위해서는 뭐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게 UL이라는 게 우리가 두 번째 경계 조건은 비제차였잖아요. 비제차 0이 아니었었죠. 그때 이 UL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t랑 상관이 없으려면 XL은 0이 되면 좋아요. 그죠? 그래서 XL은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모든 t에 그러니까 t에 상관이 없으려면 그 t에 대한 항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XL이 0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UPL은 결국엔 UL이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C1 결국에는 아이고 C1 U 다시 C1에 L을 집어넣으면 이게 UL이 된다. C1도 구할 수 있죠. 그러면 L분의 UL. 따라서 UPX 함수, 비제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UPX 함수는 L분의 ULX가 됩니다. 그죠? C2는 0이었죠?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는 지금 특수해를 구하고 있어요. 사실 왜 x에 대한 함수, 그러니까 비제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x에 대한 함수를 만을 이거를 UP라고 얘기를 해서 이걸 구했냐? 왜 이렇게 간단한 것만 구했냐? 이것만 가능한 건 아니지 않냐? 맞는 말이에요. 많은 경우의 수가 있어요. 많은 해의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중에서 비제차를 만족하는 x에 대한 함수, UP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건 특수해를 구하는 방법이고, 다른 수학적 방법을 통해서 다른 방식으로 다르게 해를 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건 UPX를 구한다는 거. UPX라고 두고 그 UPX를 구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결국에는 이 비재차 경계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에다가 우리가 호모지니어스한 해에다가 그냥 UP라는 애를 더해 준 거예요. 결국엔 이 UPX도 이 경계 조건, 초기 조건을 다 만족을 하는 해이고, 이 경계 조건을 만족하는 해를 더해줌으로써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원하면서 이 조건들을 만족하는 해를 구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개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아까 수업 시간에서부터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그러니까 그 개념에 대해서 너무 뭔가 매몰돼서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지금 너무 이렇게 끼워 맞추기 하는 거 아니냐. 맞아요. 그 조건을 만족하는 해를 구하기 위해서 사실 끼워 맞추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좀 이해가 좀 빠를 거예요. 수학적으로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끼워 맞춰가면서 특수해를 구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UP를 구했으니까 이제 U 함수를 구할 수가 있겠죠? U 함수는 결국에는 UH랑 UP 이 두 개의 합으로 우리가 U를 나타내기로 했으니까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의 n 사인 L분의 n 파이 x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k L제곱 n제곱 파이 제곱 t에다가 L분의 ULX를 더한 넌 호모지니어스하게 이렇게 함수가 더 더해졌죠? 그렇게를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냐? 아니죠. 우리가 BN에 대해서는 아직 안 구했어요. BN은 호모지니어스한 경계 조건이 실제 문제의 경계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해의 형태는 구했지만 BN이 동일하게 호모지니어스하다라고 생각해서 구할 수는 없어요. 비해는 어떻게 구해야 되냐? 우리가 이 경계 조건을 만족하는, 그리고 이 초기 조건을 만족하는 해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엔을 통해서 우리가
이 호모지니어스한 해를 활용을 했지만 이 넌 호모지니어스한 경계 조건과 초기 조건을 모두를 만족하는 그런 해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비엔을 통해서. 그럼 비엔을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볼까요? 초기 조건을 이제 보는 거죠. 초기 조건. 초기 조건은 아까 얘기했듯이 어, u, x, 0이 fx라고 얘기를 했고 fx는 l분의 2ul x x가 0부터 2분의 l일 때 였고 그리고 ul x가 2분의 1부터 l까지 이렇게 초기 조건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한번 봐야겠네요. 이 해에서 t에 0을 집어넣어 보면 t에 0을 집어넣으면 exponential term은 1이 됩니다. 그러면 u x, 0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 sin l분의 n파이 x 더하기 l분의 ulx가 돼요. 요 뒤에 나오는 함수 텀은 t에 대한 변수가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고 x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t의 0이 돼도 그대로 그 포함이 되게 되겠죠? 지금 이게 뭘 만족해야 되느냐? 이게 fx다라는 걸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bn을 구하는 거예요. 이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항을 넘겨볼게요. 그 말은 우리는 bn을 구하기 위해서 퓨리의 시리즈 형태로 이퀘이션을 남겨야 돼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한 항으로 남기고 나머지 요 떨거지로 남은 떨거지라고 얘기하면 좀 약간 비속어 같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덜렁 하나 남은 그 non homogeneous하게 포함된 이 UP의 함수 이걸 옆으로 넘겨서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결국에는 또 다른 x에 대한 함수가 되겠죠? gx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퓨리의 시리즈가 함수에 근사하도록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gx 함수에 수렴하도록.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같다라는 초기 조건을 성립하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bn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bn은 퓨리에 시리즈의 개수 구하는 방법으로 구하면 되겠죠? L분의 2, 0부터 L까지 g의 x 사인 L분의 n 파이 x dx 퓨리의 사인 시리즈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g의 x가 L분의 2, 0부터 L까지 fx 마이너스 l분의 ulx니까 이렇게 대입을 해줘서 적분을 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풀면 되겠어요. 얘를 이제 풀어보면 우리가 오늘 한번 풀어볼게요. l분의 2, 0부터 2분의 l까지 l분의 ul x 사인 l분의 n 파이 x dx 왜냐면 요거 요렇게 범위가 나뉘잖아요. 이 범위가 나눠서 다 계산을 해줘 보면, 그냥 정리해줘 보면, 적분을 이거랑 L분의 2, 2분의 1부터 L까지, L분의 UL, L-X, 사인 L분의 n 파이 x dx. 이렇게 문제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아까 수업 시간에 썼던 적분과 동일한 형태의 적분이 됩니다. 뭐만 빼고, 요게 더해진 것만 빼고, 요거 앞으로 빼볼게요. 그러면 L제곱분의 2UL로 빠지고, 무슨 적분을 하면 되냐면, 부분 적분들, 아까 연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 보너스 문제로 나왔던 문제랑 동일하죠? 더하기 2분의 L부터 L까지 L-X 사인 L분의 n 파이 x dx 요 적분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수업 시간 했던 것처럼 요 앞부분만 한번 다시 반복해서 봐볼게요. 이거 부분 적분이라고 했었죠? 이게 F고 이게 G.
프라임일 때 우리가 부분적분이란 이걸 구하는 거라 그랬어요. 이거를 f 곱하기 g 마이너스 인테그랄 f 프라임 g dx 요렇게 같다고 두고 이제 적분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x랑 사인이랑 곱해져 있는데 보통 삼각함수는 미분해도 계속 동일하게 삼각함수가 반복이 되잖아요. 근데 이 다항식은 미분하면 없어져요. 그걸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걸 활용을 해서 우리가 부분적분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해보면 마이너스 m 파이분의 어, 어, m 파이분의 l x 코사인 l분의 m파이 x가 되고 거기다가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가 화살표가 됐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m파이분의 l x가 이번엔 미분이 되기 때문에 코사인 l분의 m파이 x만 남게 되겠죠? dx 여기 전체에다가 범위는 우리가 나중에 넣기 위해서 뒤로 빼준다고 하고 상수를 빼먹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부분적분을 해줄 수가 있고 L제곱분의 2UL 넣고 이걸 한번 다시 써줘 보면 마이너스 n파이분의 L x 코사인 L분의 n파이 x 더하기 n제곱 파이제곱분의 L제곱 사인 L분의 n파이 x가 되겠죠? 사인으로 되니까 적분이 0, 2분의 L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코사인 L분의 n파이 x에 2분의 1을 집어넣잖아요. 그죠?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뭐가 되냐? 코사인 지금 이거 숫자 집어넣어서 적분을 하면 되는데 코사인 2분의 n파이가 되잖아요. 이거 한번 다시 볼게요. 코사인 함수는 이렇게 반복되는 함수예요. 자, n이 1이 들어가면 2분의 1. 0이 되네. 맞네. 근데 n이 2가 되면 파이가 되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되거든. 거기에 0, 1, 0, 마이너스 1. 1과 0, 마이너스 1 이렇게 쭉 반복이 되기 때문에 얘는 바로 0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뒤에 텀, 지금 우리가 이 아까 앞에서 뭐 제대로 말을 안 하고 문제를 풀었구나. 미안해요. 지금 요 앞에 0부터 2분의 L 부분만 적분을 한 거였는데 그 부분에서 요걸 집어 넣을 때 구했잖아요. 이 뒤까지 구하면 답을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요 뒤 적분까지 하면 올바른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남겨서 이게 계산을 하세요. 어쨌든 그렇게 적분을 여러분들이 숙제에서 했던 것처럼 앞으로 숙제에서 할 내용처럼 혹은 이미 푸신 분들은 숙제에서 적분을 했던 것처럼 적분을 쭉 부분 적분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되면 얘는 n제곱 파이 제곱 4l 곱하기 사인 2분의 n파이 이렇게 남게 됩니다. 이거는 예전 거지. 다시. 우리가 상수가 달라졌잖아요. 그죠? 상수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게 여기에서 보면 요 상수가 붙었잖아요. L분의 UL. 이 L분의 UL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L분의 UL 얘를 포함시켜 보면 결국엔 n제곱 파이 제곱 분의 4UL 곱하기 사인 2분의 n파이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엔 아까 얘기했던 거랑 같은 구조로 반복되는 bn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인 2분의 n은
2분의 n파이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면 반복이 되죠? n이 1일 때는 1, 그 다음 파이 때는 0, 마이너스 1, 0, 1, 0, 마이너스 1, 0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짝수, n이 짝수일 때는 b에는 다 0이 되고 n이 홀수일 때는 두 개로 나뉘죠. n이 1, 5, 9 쭉쭉쭉 일 때는 b에는 n제곱 파이제곱 분의 4ul이 되고 n이 3, 7, 11 이렇게 갈 때는 b에는 n제곱 파이제곱 분의 마이너스 4ul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해를 쭉 이제 표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bn을 구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보면 자 bn은 이렇게 생겼다 했어요. bn은 이렇게 생겼다 했어요. 그죠? bn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 해는 이것만 구한 게 아니라 bn만이 해가 아니라 이걸 쭉 다 써줘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그 답이 되겠죠? 지금까지 구한 해가 미분 방정식은 재차 방정식. 그런데 경계 조건이 비재차일 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경계 조건이 아니라 편미분 방정식 자체가 더 이상 호모지니어스하지 않고 논 호모지니어스 할 때. 제가 영어 단어랑 지금 한글 용어랑 조금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 교재가 원래 여러분들은 아마 한글 교재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겠지만 우리가 공수 원 때 영어 수업이었었기 때문에 아마 영어 단어가 조금 더 익숙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고 교재를 다 원서로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 두 개를 혼용하는 거예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건 그 전에 중간고사에서 그랬던 것처럼 문제에서는 뭐 중요한 단어는 영어랑 한글이랑 같이 병기 표기를 할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어 한글은 한글로 번역된 부분은 조금 가끔씩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서 특히나 용어가 한글로 그러니까 비제차 하면 딱 와닿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호모지니어스, 넌 호모지니어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니까 그 점 이해를 좀 해주세요. 어쨌든 이제는 우리가 경계 조건이 호모지니어스 하지 않고 넌 호모지니어스 할 때를 우리는 살펴봤어요. 지금부터 할 내용은 이제 그 미분 방정식, 그러니까 편미분 방정식이 이제 넌 호모지니어스, 비제차 방정식일 때 우리가 어떻게 풀이를 할 수 있는지를 볼 거예요. 자, 우리 되게 어려운 문제 많아요. 사실 비제차 편미분 방정식. 지금 경계 조건만 비제차일 때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은데 우리는 비제차가 어려워지면 한없이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서 간단한 형태 문제 하나만 이 수업 시간에선 다룰 거예요. 우리가 특히나 비제차는 우리 지금 힐 이퀘이션에 비제차를 붙여서 얘기하는 이유는 웨이브 이퀘이션 그리고 라플러스 이퀘이션에 비제차가 들어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머리 이번 학기 내내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건 대학원 레벨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제차는 그냥 가장 심플하게 우리가 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인 이 힛 이퀘이션을 활용을 해서 한 가지 정도, 한두 가지 정도 케이스만 보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힛 이퀘이션. 우리가 쓰기 쉬운, 그러니까 심플한 노테이션으로 한번 다시 표현을 해줘 보면, KUXX는 UT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게 라운드 T 분의 라운드 U는 K 라운드 X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U랑 같은 노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지금 이 이퀘이션을 계속 오늘 하루 종일, 문제 풀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U에 대한,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종속변수라고 얘기를 하죠. 종속변수인 U.
결국에는 그 함수 u, x와 t의 종속 변수죠. 그러니까 우리 이게 독립 변수, 종속 변수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하자면 이거 너무나도 당연히 알고 있을 것 같긴 하지만 한 번 더 그 멘션을 하자면 언급을 좀 하자면 우리가 x에 대한 이 x에 대한 함수니까 u가 아니라 fx라고 할게요. 이 fx라는 함수가 있을 때 이걸 y라고 얘기를 하면 y는 x에 대해서 종속되어 있잖아요. 근데 x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변수잖아요. 그래서 y를 종속 변수라고 얘기를 하고 x는 그 어떤 값이 들어가든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x의 범위에 따라서 우리가 범위가 지정이 되면 보통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가 쭉 아무렇게나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독립변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함수는 x와 t에 대한 함수 u를 보고 있어서 이 x랑 t는 독립변수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이걸 u라고 얘기할 때 이 그 문자 u는 얘는 종속변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u가 미분된 그 항들로만 더했을 때, 그러니까 리니어하게 선형결합을 했을 때, k, u, xx, 마이너스 u, t. 이것도 그냥 선형결합이 된 거죠. 이게 0이다. 라는 식이잖아요, 결국엔. 그래서 이게 0이기 때문에 얘는 호모지니어스. 즉, 제차 방정식이 되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제차 편미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는 이 미방 자체가 넌 호모지니어스 하다라는 걸 본다고 했었잖아요. 예를 들면 k, u, x, x 더하기 fx는 ut. 갑자기 x에 대한 u가 아닌 다른 함수 하나가 이 식에 포함돼 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넌 호모지니어스라고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없으면 그냥 되게 간단한 히드 이퀘이션이 되겠죠? 근데 이게 추가가 됨으로써 이게 보통 이 히트 이퀘이션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면 히트 이퀘이션에서 저렇게 fx가 포함되는 경우는 보통 그 더 이상 컨덕션만 있지 않을 때 그 컨덕션이라는 게 이 디퓨전 그 초창기의 그 열 전달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그 열 전도뿐만이 아니라 대류나 레디에이션 텀들이 이렇게 막 더해지기 시작하면 더 이상 이렇게 제차 방정식이 아니라 비제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되게 어려운 대학원 레벨의 그 스터디가 되는 거고 우리는 편미방 중에 가장 간단한 형태의 비제차만 본다. 그래서 fx 하나 들어간 케이스만 어떻게 푸는 건지 한번 보고자 해요. 이거를 아까 그, 보강 수업 첫 시간에 처음에 언급을 했듯이 우리가 종속 변수 변환법이라는 방법을 활용을 해서 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가 독립 변수인지, 뭐가 종속 변수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 거였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 종속 변수 변환법이라는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종속 변수를 변환시켜줘서 풀게 되는 거예요. 이 변수 분리랑 되게 비슷하죠? 그냥 되게 직관적인 방법, 이름을 되게 직관적으로 지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종속 변수 u,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함수는 u가 종속 변수가 되는 거잖아요? 이 u를 다른 함수들의 합으로 그러니까 변환을 시켜줘서 문제를 풀겠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그러니까 비재차 경계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 호모지니어스한 거에다가 그냥 UPX라고 이 비재차 조건을 만족하게 만드는 어떤 함수 텀 하나를 더해줌으로써 이 U를 구해준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거랑 비슷하게 갑니다. 비슷하게 가서 이제 종속 변수 U가 더 이상 종속 변수 U가 아니라 뭘로 치환을 할 거냐면 V 함수 x, t랑 파이 함수 x에 대한 함수 하나, 그리고 x와 t에 대한 함수 하나로의 그 합으로
이 종속 변수를 변환시켜 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non 호모지니어스하게 더해져 있는 이 함수가 x에 대한 함수 fx이기 때문에 우리가 x에 대한 함수 텀 하나를 더해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변환을 시켜주는 걸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원래 uxx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uxx를 생각해 보면 이건 결국에는 이 미분 방정식을 한번 다시 볼게요. kuxx에다가 fx는 ut인데 x는 0부터 l까지로 우리가 여전히 힐 이퀘이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리이고 각각 경계 조건은 이제 여기서는 경계 조건이 0, t가 u0, 0, t가 u1. 얘도 이제 호모지니어스하지 않죠? 경계 조건도 이렇게 주어졌고 u x, 0은 이제 fx라고 하는 x에 대한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x가 0부터 l까지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t는 0보다 크다. 그래서 그 이니셜 밸류, 이니셜 컨디션까지 이렇게 주어진 요 문제 하나만 지금 이제 한번 볼 거예요. 이걸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볼 건데, 예제를, 요 케이스들 중에서도 이제 예제를 한번 볼게요. 요 케이스, 종속변수 변환법을 그냥 쭉, 이게 U 0, t가 U0일 때랑 U 0, t가 U1일 때라고 얘기를 하고 쭉 풀이를 하기보다는 아예 그냥 예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구하는 방법을 구하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예제가 있는데, UT. 이렇게. 히리케이션이 있는데, 이 히리케이션이 이제 비제차가 되는 거죠. 비제차. 이게 사실 아예 그냥 문제를 써줄게요. 이 문제는 어떻게 돼 있냐면, K, U, XX랑 RX. 이번엔 R이라고 썼네요. UT. 이 FX랑 좀 헷갈릴까봐 문제에서는 RX라고 주어져 있어요. X는 0부터 L이 아니라 1까지로 정해져 있고, T는 0보다 크다. 이렇게 경계 조건과 초기 조건, 이 경계 조건과 초기 조건이 아니고, 이 미분 방정식이 주어져 있어요. 이거는 그냥 경계 조건이랑 초기 조건이 아니라 범위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주어져 있고, 이제 경계 조건은 따로 봐야 되죠? 바운더리 컨디션. 경계 조건은 x가 0일 때는 우리가 조금 더 심플한 케이스를 봅시다. 심플하게 보기 위해서 0이래요. 0, t가 0일 때. x가 그리고 1, l이 1이니까 x가 1일 때 u 1, t가 u0. 이게 넌 호모지니어스 하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문제가.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보다 조금 더 간단한 형태긴 해요. 그러니까 이 종속 변수 변환법은 사실 요런 조건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이할 때 문제 풀이가 가능하다는 거고, 이제 문제는 우리가 시험에서 나올 문제들은 이게 유제로 U1, 요게 다른 숫자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예제에서 보는 거는 좀 더 간단하게 경계 조건이 하나가 0, 하나가 유제로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초기 조건, 두 번째, 이니셜 컨디션. 초기 조건을 한번 보면 t가 0일 때 u, x, t는 fx라고 주어져 있고 이때 x는 0부터 l까지, 0부터 1까지가 되겠죠. 근데 fx는 지금 문제에서 주어지진 않았네요. 문제에선 주어지지 않았어요. 이때 해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예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종속 변수 변환법을 활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줄 수 있다 그랬어요. 어,
아까가 아니라 우리가 수업 시간에 계속 이제 시험 때 어떻게 문제가 나올지에 대해서 언급을 조금씩 했죠. 우리가 중간고사 때 너무 약간 그 어려워했었기 때문에 사실 어떤 방식으로 조금 나오겠다라고 문제가 나온다라고 여러분들의 조금 힌트를 줘야지 더 좋을 것 같아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미분 방정식을 변수 분리법으로 풀 것인지 아니면 그 그러니까 변수 분리법으로 풀 건지 아니면 푸리에 트랜스폼을 활용해서 풀 건지 문제에서 주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던 내용은 재차 방정식일 때 해당하는 얘기예요. 종속변수 변환법 하나밖에 없어요. 비재차가 되면 우리는 종속변수 변환법을 써야 돼요. 그죠? 주어진 문제에 미분 방정식이 비재차이다. 그러면 여러분 종속변수 변환법을 쓰시오라고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 방법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미분 방정식이 재차인지 비재차인지 먼저 문제를 보고 파악을 해야겠죠. 이니셜 밸류 그리고 바운더리 밸류 그러니까 이니셜 컨디션, 바운더리 컨디션 초기값, 초기 조건, 경계 조건 이 조건들이 그 호모지니어스한 건지 논 호모지니어스한 건지 또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고 파악을 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문제풀이 방법을 확인을 해야 돼요. 그 부분은 문제에 주어지지 않는다. 그냥 해를 구하시오라고만 얘기를 할 거라는 거 그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 종속 변수 변환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ux, t를 어떻게 한다고 했죠? v 함수랑 그리고 파이, x에 대한 파이 함수로 치환을 시켜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한번 해를 구해볼게요. u의 xx를 한번 볼까요? u의 xx를 한번 보면 x는 각각 두 함수 전부 다 이 x가 포함되어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두 함수 다 이제 미분을 해줘야 돼요. 이제 편미분이기 때문에 그 x와 t를 모두 품고 있는 v 함수에는 똑같이 편미분을 하는 거고 x에는 그냥 미분을 하는 거겠죠? 이렇게 변환이 되고 이제 ut를 한번 볼게요. t는 파이는 아까 우리 그 UP에 대해서 UPX를 더해줬을 때도 이때도 그 T에 대한 미분을 할 때는 0이 됐죠? 두 번 미분하면 0이 됐었죠? 똑같아요. T에 대한 변수가 없기 때문에 파이 텀에서는 0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상수 취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V만 이제 T에 대한 편미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정식을 한번 다시 써볼게요.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방정식은 k uxx 더하기 rx는 ut였어요. 이거를 이제 v와 파이에 대한 식으로 변환시켜주면 k vxx 더하기 k 파이 2 프라임 더하기 r은 vt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v에 대한 그러니까 변수 분리에서 했던 것처럼 V에 대한 방정식과 파이에 대한 서로 독립한 두 개의 방정식으로 분해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속변수 치환법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걸 분해를 한번 해볼게요. V는 V끼리 모아야겠죠? V는 V끼리. V 먼저. KVXX 마이너스 VT. 파이는 파이끼리. 어, 음, 지금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마이너스를 덜 쓰겠다. 자, 이 V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왼쪽에는 K 파이 2 프라임 플러스 R. R도 X에 대한 함수라 그랬어요. 이렇게만 남게 됩니다. 이렇게 분해가 가능해요. 근데 V에 대한 그 함수, 그리고 파이에 대한 함수,
이 두 개가 동일하다. 변수 분리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게 동일한 경우에는 0밖에 없어요. 0. 람다도 아니야. 이건 0이에요. 0. 사실 어, 이렇게 분리 가능하게 하려면 이게 0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 첫 번째 미분 방정식 VT는 이거고 VT는 이거 이거고 다시 이게 지워졌지. 이거 뭐였지? VT 이렇게였죠? 첫 번째 K 파이 2 프라임 플러스 R은 0. 그리고 두 번째 K VXX는 VT 이렇게 두 개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이게 보면 얘만 가능한 건 아니에요. 0만 가능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X 더하기 1 더하기 Y는 0. 얘 해는 진짜 무수하게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X 플러스 1은 0, Y는 0인 거를 구해보자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식을 이렇게 그 분리하지 않고 그냥 쭉 호모지니어스는 한 건 아니지만 우변에 0만 남기고 그냥 왼쪽으로 다 해준 다음에 우리가 생각을 해줬을 때, 어, KVXX 더하기 K 파이 2 프라임 플러스 RX 마이너스 VT는 0. 요 식이 되는데, 요 식은 그냥 원래 항상 성립하는 식이잖아요. 근데 이게 0을 만들어주는, 이걸 0을 가능하게 하는 수없이 많은 경우의 수들 중에서 우리는 이 변수를 분리하는 방법을 쓰겠다. 이 종속 변수들을 분리하는 방법을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항상 0이어야지만 이게 성립을 하는 건 아니고, 그거는 사실 아니고, 무수히 많은 파서빌리티들 중에서 우리는 특수한 경우를 한번 보자 이거예요. 이게 진짜로 심플하게 예를 들어보면, 요거를 만족하는 x랑 y를 구할 때, x 플러스 1은 0, y는 0이라고 두는 게 가장 간단하잖아요. 그죠? 간단한, 심플한 케이스를 구하기 위해서, k, vxx는 vt. 그러니까 요거랑 더해진 거랑 이게 0이고, 그리고 요게 0이어서 이걸 두 개 더한 게 0이다. 요걸 성립한다. 요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개 식을 우리가 따로 분리해서 풀어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하냐? 왜 엄청 많은 것 중에서 왜 이렇게 간단한 것만 뽑아서 그 특수한 경우만 우리가 해를 구하냐? 이렇게 안 하면 해를 구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 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사실 해를 구하는 거여서 되게 무수히 많은 해를 구하는 방법들 중에서 우리가 가능한 한 심플하게 그나마 접근 가능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보겠다, 해를 구해보겠다. 그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특수해를 구하겠다라는 접근으로 이 해를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수히 많은 그 미분 방정식의 해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로 요거 상미분 방정식이 되니까 요거를 먼저 볼게요. 이 상미분 방정식을 먼저 볼게요. K 파이 2 프라임 플러스 R은 0. 지금 아까부터 계속 이거를 잘못 얘기했구나. 여러분들 한 가지 지금 수정을 하고 문제를 다시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R을 계속 RX라고 얘기를 한 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시간 독립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t가 없는 시간에 대해서 독립한 함수이다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노트를 잘못 썼네. 이거 Rx가 아니라 사실 R이라고 하는 그 상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앞에서부터 어디서부터 다시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제 문제를 다시 볼게요. 예제 문제를 보면 Rx가 아니라 이게 그냥 R이라고 다시 바꿔줄게요. 요걸 R이라고 바꿔주면 밑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fx, 시간에 독립한 요 함수잖아요. 그죠? 요 함수들 중에서 R이라고 하는 심플한 케이스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여서 R은 함수가 아니라 상수라는 거, x에 대한 함수가 아니라 시간에 독립한 함수, 그 중에서 간단한 상수 형태라는 거. 아, 뭔가 이상하다 했어. 가끔씩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주려고 뭔가 노트를 적어 놓는 거를 사실 그걸 보고 막상 얘기할 때 다르게 얘기할 때가 가끔씩 있어요. 어쨌든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제 미분 방정식 중에 하나가 이제 상미분 방정식을 푸는 거죠. 굉장히 간단한 상미분 방정식이에요. K 파이 2 프라임이 마이너스 R. 이걸 다시 좀 더 쉽게 이렇게 풀어볼까요? 파이 2 프라임은 dx분의 d제곱 파이잖아요. 왜냐하면 파이는 그냥 x만 있는 t의 독립변수 t가 존재하지 않는 그 함수이기 때문에 요게 됩니다. 요게 마이너스 k분의 r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r도 상수, k도 상수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마이너스 k분의 rx 더하기 c1 이렇게 바로 파이 x를 구할 수가 있죠. 2k분의 rx 제곱 더하기 c1x 더하기 c2 이렇게 파이 x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c1, c2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계값과 초기값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근데 초기값은 별 의미가 없고 음, 의미가 없지 않지. 어쨌든 경계값을 먼저 한번 볼게요. u 0,t는 0을 한번 보면 첫 번째 경계값이 되겠죠? x에 0을 넣어보면 우리가 v 0,t. u는 사실 v와 파이로 이루어진 그 함수였잖아요. 그래서 v 0,t 더하기 파이 0은 0을 만족해야 돼요. 근데 아까 앞에서 변수분리법에서 얘기했듯이 t에 대한 함수가 여기 남아있네. 이걸 변수분리법으로 우리가 변수 분리를 할 건 아니지만 t에 대한 함수가 남아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그 만족하기 위해서는, 이 경계값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이게 0이고 이게 0이다라고 각각 함수, 그러니까 v 함수, 파이 함수의 경계값도 나눠줄 수가 있겠죠. 이 중에서. 그죠? 아까랑 비슷해요. 우리가 무심하는 경우의 수 중에 우리가 가능한 경우의 수를 보자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걸 두 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 0이 0이다. 그게 첫 번째로 구한 내용이에요. 그럼 0을 한번 넣어볼까요? 파이 0은 C2는 0이다. 됐죠? 두 번째 경계값을 한번 봅시다. 두 번째 경계값. 파이 1이, 잠깐, 파이 1이 아니지. 경계값 U 1, T가 U 제로일 때가 경계값이죠. 문제에서 보면 U 1, T가 U 제로일 때가 또 하나의 경계값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U는 또 마찬가지로 V 1, T 더하기 파이 1 이게 U의 제로래요. 이것도 무수히 많은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T가 포함된 V 함수는 0이고 얘가 U의 제로일 때
우리는 구하려고 해요. 그래서 파이 1이 u의 제로이다. 그래서 파이 남은 함수를 볼까요? 마이너스 파이 x는 마이너스 2k분의 r x제곱 더하기 c1x까지만 남았는데 여기 1을 넣어보면 1을 넣으면 마이너스 2k분의 r 더하기 c1이 u 제로가 된대요. 그러면 우리가 C1은 바로 구할 수가 있죠. U0 더하기 2K분의 R.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사실 이 경계 조건을 만족하는 무수히 많은 케이스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굳이 X 함수인 그러니까 T에 독립한 함수인 파이 X를 더함으로써 이 T에 관련되어 있는 T가 독립변수로 포함되어 있는 종속변수인 V랑은 관계없이 파이만 U0를 만족하는 그 무수히 많은 케이스 중에서 그 경계 조건에 대한 케이스를 우리는 해를 구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한다? 그렇지 않은 케이스들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형태를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사실 제가 이 내용은 수학적으로 이렇게 해서 되나? 보통은 안 되잖아요. 그죠? 보통 수학적으로 이렇게 풀이를 하면 부분 풀이만 되기 때문에 실제 답을 구할 수가 없어요. 구하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에요. 하지만 편미분방 정식에서는 그게 통용이 된다. 왜냐? 게 해를 구하는 거는 특히나 비제차 편미분방 정식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그 중에서 가장 간단한 형태의 해를 구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조건들을 만족하는 우리가 파이를 구했어요. 파이는 마이너스 2k분의 r x제곱 더하기 2k분의 r 더하기 u0 x 요렇게 파이 x를 구한 거예요. 두 번째는 K, U가 아니지, V였죠? V에 대한 편미분 방정식이에요. V는 결국엔 파이 X는 X에 해당하는 그 함수가 되지만 V는 똑같아요. X와 T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편미분 방정식이에요. 결국에는 얘는 일반 열전도 방정식이랑 동일하죠? 우리 아까 비제차 경계 조건이 있을 때랑 굉장히 유사한 형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해 UPX라고 하는 비제차 경계 조건을 만족시키게 만드는 해 UPX를 포함시켜서 우리가 리니어한 결합으로 UX를 만들어낸다 그랬어요. 그거랑 굉장히 비슷해요. 얘도 보면 호모지니어스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넌 호모지니어스를 파이 부분으로 빼버리고 호모지니어스한 해를 구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면 이 문제가 왜 이렇게 푸는지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열전도 방정식이랑 풀이는 동일하기 때문에 얘 변수 분리법으로 그냥 우리가 알던 그 방법으로 풀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vn x, t는 an 우리가 BN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죠? 이게 그 사인 텀이기 때문에 BN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변수 분리법으로 이걸 풀이를 다시 해보면 B의 N exponential 마이너스 K N제곱 파이 제곱 T 우리가 L은 1이니까 분모의 L제곱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사인 N 파이 X 요렇게 구해지는데 얘는 초기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죠. 초기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기 때문에 이 해들의 합으로 특수해를 구한다. 중첩의 원리를 통해서 이거 초기 조건을 만족시키는 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중첩의 원리로 얘는 1부터 무한대까지 n을 집어넣은 vn들을 쭉 다 더해준다. 그렇게 해도 된다. 왜냐면 얘는 선형 미분 방정식이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bn exponential 마이너스 k n제곱 파이 제곱 d 곱하기 sin n 파이 x 이렇게 구하게 된 겁니다. 근데 아까 했듯이 자
우리 초기 조건을 만족시켜줘야 돼요. 초기 조건. 초기 조건 한번 더 볼까요? 초기 조건. 초기 조건은, u, x, 0이 fx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v, x, 0이고, 여기다가 파이 x가 됩니다. 그죠? t가 0일 때는 사실 파이는 그 변수에 t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아까 그 비제차 방정식으로 비제차 경계 조건 구했을 때랑 비슷하게 비엔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비엔은 이제 비엔을 구할 때 이 초기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비엔을 구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파이 x를 줌으로써 이제 파이 x를 구한 거예요. 그러면 이 fx, 이 초기 조건을 만족시키는 걸 한번 써볼게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k n 제곱 파이 제곱 t 사인 t가 0이 되니까 이 텀은 없어지고 t가 0이 되니까 집어넣어주면 사인 n 파이 x 더하기 파이 x죠? 파이 x도 쭉 다시 써볼게요. 마이너스 2k분의 r x제곱 플러스 2k분의 r 더하기 u0 x 이렇게 됩니다. 요게 이제 파이 x가 됩니다. 그죠? 요게 vx, 0. 자, vx, 0은 호모지니어스한 거랑 굉장히 비슷하죠? 파이는 우리 아까 UP랑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비제차는 이런 방식으로 계속 문제 풀이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말했듯이 개 중에서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푸는 방법이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걸 만족하는 초기 조건을 만족하는 BN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형태를 이제 그 퓨리의 사인 시리즈의 형태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요 함수 fx를 넣어서 이제 퓨리의 사인 급수의 개수 구하는 식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요 뒤에 있는 요 남은 함수 파이 x를 넘겨줘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파이 x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파이 x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의 n 사인 n 파이 x라고 퓨리의 시리즈 형태로 얘기를 해줘서 요게 gx, 요게 새로운 함수가 되는 거죠. x에 대한 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b에는 결국에는 L분의 2, 0부터 L까지 gx 사인 L분의 n파이 x dx니까 우리 L은 1이라 그랬죠? 그래서 2, 0부터 1까지 gx는 fx 마이너스 파이 x에다가 사인 n파이 x dx라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 구해주면 돼요. fx는 문제에서 주어질 거고, 파이x는 우리가 위에서 계속 구했잖아요. 사실 아까 지금 문제를 잘못 썼다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rx를 그냥 다시 r로 바꿨지만 이게 rx여도 동일해요. 사실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rx여도 rx는 문제에서 주어질 거고, 우리는 결국에는 상미분 방정식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K 파이 2 프라임은 X에 대한 식으로 구해줄 거기 때문에 우리 그냥 적분해가지고 얘를 바로 구해줄 수 있어요. 상미분 방정식도 아니네. 그냥 바로 적분해가지고 우리가 구해줄 수가 있어요. 파이를. X에 대한 X에 대한 미분 방정식이니까 그냥 바로 구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X에 대한 함수가 나오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장 간단한 형태로 요 R 상수로 구했지만 요 위에 이게 fx로 바뀌어도 우리는 쉽게 구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이게 0이 아니라 u0 이게 0이 아니고 u1일 때도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 이렇게 문제 푸는 방법을 어, 종속 변수 변환법이라고 한다. 그렇게 해서 bn까지 구한 다음에 우리가 그 bn을 집어넣은 ux, t, vx, t 더하기
더하기 파이 x 이게 요거를 이제 딱 마지막에 써주는 게 그 답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편미분 방정식에 대한 여러 가지 풀이 방법 중에 그래도 그나마 간단한 풀이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어요.